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 돈, 명예, 직장, 부모, 죽음, 정치 등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다. 에픽테토스에 의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모든 외부 시련은 이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내게 시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들과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세상사 가운데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사고, 노력, 바람, 혐오 등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육신, 재산, 명예, 통치 등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닌 것들입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그 본질상 아무런 방해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소관이어서 허황되고 예속적이고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타인 소관이며 예속적인 것을 두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한다면 제약을 받게 되고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끼게 되며 신이나 인간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소관과 남의 소관을 제대로 구분함으로써 바랄 것만 바란다면 그 누구로부터 강요당할 일도 방해받을 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한 일도 없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손해볼 일도 없고 누군가로 인해 괴로워할 일도 없으니 자연히 원수도 생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근사한 것이 있어 탐이 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한 것들은 적당하게 노력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것들은 완전히 포기해야 할 줄도 알고 어떤 것들은 현실을 위해 뒤로 제쳐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내 뜻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거나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탐하고 쫓느라 내 소관에 속하는 것들을 놓칠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도 정작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뭐든 겉이 번지르르한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신봉하는 원칙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과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이성으로 하여금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며 무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진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운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피하고자 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피하고자 노력한다면 피하고 싶었던 일을 당했다고 해서 비통해야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 죽음, 빈곤 등과 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을 당하고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의 순리상 당연한 일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부 지워버리고 그 대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바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다만 그 바람을 향해 매진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만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늘 예외를 인정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본질을 늘 기억하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할 때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도자기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질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지는 본질을 가진 질그릇이 깨졌을 때 이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아내에게 입맞춤을 할 때도 내가 입맞춤하는 상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나 아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는다 해도 이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의 내부에서 그 능력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유혹적인 사람을 대면할 때 스스로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된 일이 주어지면 끈기라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참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습관화되면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실을 겪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자. 상실을 겪었을 때 결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려주었다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자식을 잃었는가요? 자식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인을 잃었는가요? 그 여인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재산을 잃었는가요? 그 재산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도로 가져간 자가 악한 자일 수도 있지만 원래 내게 주었던 자가 되찾아 가겠다는데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주는 자가 준 것을 잘 간수했다가 돌려주는 것이 받은 자의 몫입니다. 이는 숙소를 찾은 나그네가 자기가 든 방을 잘 사용하고 난 뒤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철학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으뜸 가는 것은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증명이 올바른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귀결은 무엇인가, 모순이 없는가,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가 등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 즉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과정에 애를 쓰고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첫 번째 단계는 등한시합니다. 즉, 거짓말에 대한 증명은 잘하면서 정작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위반하곤 합니다. 내 삶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법. 에픽테토스의 철학으로 하여금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일까요? 에픽테토스의 철학의 핵심은 안으로는 자유, 밖으로는 불굴의 저항입니다. 안으로의 자유를 얻기 위해 에픽테토스가 가장 강조한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명예, 직장, 부모, 죽음, 정치 등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견이나 생각입니다. 에픽테토스에 의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모든 외부의 시련은 이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내게 시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행하거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불행 혹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불행이나 장애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 어떤 외부적인 일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에픽테토스의 중요한 가르침이자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안으로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외부의 힘에도 굴복하거나 좌절되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철학책을 가져왔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자기계발책을 주로 보면서 인문학이나 철학 등 조금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책은 120여 쪽의 얇은 책인데 현대 자기계발서 책의 원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넘칩니다. 이 책을 옮긴 이의 말을 빌어보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 등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철학을 지향한 것과 달리 에픽테토스는 실제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살아있는 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모두 삶의 필수품처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건 반사적으로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며 쉽게 읽혔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좋았습니다.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허황되게 바라지 말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즉 현실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선택할 권한을 가진 것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요.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면서 마음의 평온도 함께 챙겨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중 반복해서 외우고 필요할 때 꺼내 현실에 적용할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자.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당했을 때 자신도 남도 탓하지 마라. 자제, 참기, 끈기 등을 이겨내는 힘은 능력이 된다. 상실을 겪었을 때는 돌려주었다고 생각하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